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보 전문가 송영선 전 의원님 네. 모셨습니까? 의원님 잘 계셨습니까? 네. 자, 의원님 이 방송은 지금 4월 26일 네. 목요일 날 오후에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 내일이. 내일 있을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녹화하기 때문에 예측을 하고 네. 추정을 하고 또 거론되는 주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다 하는 것을 의원님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의원님 지금 여러 이야기들 잡다하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그저께 정의용 안보실장이 급히 미국으로 가서 볼턴을 만나고 왔어요. 네. 자, 처음에는 한 열흘 전쯤에는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를 만나고 올 네. 거다. 정의용 서훈이. 네. 그렇게 예측되더만은 북한하고는 안 만나도 된다. 네. 네. 하더니만 미국에 가서 볼턴을 급히 만나고 왔다. 이건 네. 뭘 의미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전번에 볼턴 만나러 또 한번 갔죠. 한번 갔다 왔고 이번에 그게 4월 갔죠. 예. 9일 취임된다 해서 4월 11일 날 갔죠. 예, 다음 날 갔다 왔죠. 갔을 때 굉장히 기운 없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신문에 아주 조그만하게 예, 다루었습니다. 발제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예. 왜냐하면 3월 9일 한 달 전에 다시 말하면 4월 11일 가기 전에 한 달 전에 백악관에 갈 때는 김정은이 육성으로 말한 걸 녹음한 녹취 파일을 참 녹음기를 들고 들어가는 바람에 아주 의기양양하게 갔는데 자기 카운터파트 맥마스터가 나가고 이제 볼턴이 들어오니까 이 성향부터가 좀 많이 다르고 말은 의전상 인사하러 간다 했지만 결국 조정하러 간 거죠. 김정은이는 다 폐기하는 거는 생각이 없다. 시간 좀 주면 안 되나? 한국도 미국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도와줄 테니까 이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간 두고 좀 하자. 볼턴이 한마디로 한 거죠. 트럼프는 그런 것 가지고 플레이 어라운드 할 사람이 아니다. 장난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노웨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전번에 임종석 실장이 그 얘기를 했죠. 서훈 국정원장하고 정용 안보실장이 북쪽을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한 번 더 갈 거다 했는데 저는 다른 방송에서 거의 확실히 갈 거다 했는데 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 김정은도 손톱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미국에 가서 각색해가 얘기한 것 그대로의 입장이라는 거죠.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볼턴을 찾아가서 한 얘기가 전부 다 하는 얘기를 못 하더라도 종전선언 정도라도 우리가 좀 한 언급을 해보면 어떨까. 남북 사이에서. 왜냐하면은 미국이 원하는 건 확실하게 핵폐기인데 핵폐기를 일괄타결로 한다 손치더라도 결국 시간이 걸리니까 이번에서 그 분위기를 좀 만들기 위해서 종전선언 정도는 우리가 좀 논의하면 어떠느냐. 운을 좀 뜨면 어쩌는. 제가 볼 때는 그 수준 정도라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걸 의제로 한번 언급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확실히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김정은도 양보가 없다. 그러니까 이 교집합이 거의 없으니까 중간에 조금 그래도 어우러지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면은 미국이 일단은 북한이 4월 21일 이후에부터 핵실험도 안 하고 핵실험장을 문 닫는다 하는 그것도 트럼프가 공개적으로도 환영한 것처럼 그 선의 정도만 합의를 해도 뭐 우리가 칭찬하고 받아들이면 미국 대통령도 얘기한 것처럼 그 톤 정도 이상으로 지금 좀 욕심을 안 내주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지금 국내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실제로 핵에 관한 얘기는 미국 간에 한다고 우리는 누차 되풀이 했으니까 그 공은 당신한테 넘길 테니까 최소한 그래도 우리 체면을 봐서라도 좀 남북 간에 무슨 진짜로 평화를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갖추려면 종전선언 언급 같은 거는 우리가 좀 해줘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갔다 와서 이제 문제인데 네. 지금 보면 이번에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네. 북한의 발언을 좀 끌어내는 건데 네. 미국이 CVID형 비핵화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네. 네.
트럼프가 마크롱 예, 프랑스 예.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또 기자들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비핵화만 김정은과 문재인 사이에 지금 유일하게 미결 과제로 남아있다. 네. 27일 날 두 사람이 단독 회동할 때 단판 짓는다. 제가 봐서 좀 웃기는 얘기죠. 그다음, 웃기는 예. 대국민 사기죠, 그거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합의가 되어 있다. 이제 두 번째가 항구적 평화 정책인데 세 번째는 남북 관계 개선이고 우리가 잡다하게 지금 DMZ 내 GP 철수 예, 예. 또 뭐 연락 사무소 정례화 이런 건 다 남북 관계 개선에 해당되는 거고 두 번째에서 말이 좀 바뀌었어요. 뭐라 하는가 하면 시간이 좀 많이 남았을 때는 종전 선언에 대해서 합의한다. 또 평화 체제 구축의 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를 한다 이러다가 어제부터는 이제 어제라는 날짜는 정의용이가 예. 미국 가서 볼턴 만나고 온 시점부터는 평화 선언에 대해서 예. 이야기가 있을 거다. 예. 그러면 종전 선언도 아니고 평화 협정도 아니고 예. 평화 체제도 아니고 예. 평화 선언이라는 거는 예. 그냥 정치 외교적으로 남북 관계가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이렇게 예. 종전 평화 협정으로 가야 된다. 예. 나는 예. 그야말로 하나마나한 도덕군자 같은 소리를 내일 그 평화 선언으로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정확한 겁니다. 평화선언이란 용어 자체가 신조어죠. 신조어죠. 종전선언에서 선언 가져오고 평화라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 준비하는 데서 캐치프레이즈가 평화 새로운 시작이니까 그것을 가져오는데 이 컨텐츠 내용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국민들한테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해놓고 어마어마하게 거창한 것처럼 당장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19일 날 문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핵폐기를 할 의지를 천명했다. 근거가 뭐냐고. 그것 자체가 국민들 속이는 거예요. 근거는 안 밝혔어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놔놓고 거리가 멀어도 어마어마하게 멀지 그 의지까지 천명했다는데 느닷없이 종전선언까지도 합의를 못 얻고 있으니까 미국이 종전선언이라는 걸 어떻게 받겠어요.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 가서 전쟁을 해주고 우리가 같이 서명을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유엔군 대표로 서명했는데 우리 빼놓고 너희 둘이가 앉아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만약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나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원치 않는다 손치더라도 중국도 딴지를 걸 거다. 우리 둘이 다시 말하면 남북한 둘이 앉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전에 벌써 얘기를 했잖아요. 가드너가 몇 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미 동맹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 협의를 거치고 난 뒤에 발언하라는 워닝을 몇 번 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외교. 법적으로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도 이 평화선언이라는 거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화선언을 한다는 얘기는 정전협정이 끝났다, 전쟁이 끝났다라는 종전선언을 해주는 건데 참 평화선언이 아니라 종전선언을 해주는 건데 종전선언 자체가 우리가 혼자서 이걸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자꾸 문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늘 아침이라는 거 제가 말하는 거 4월 26일입니다. 평화를 법제화한다 그랬어요. 평화를. 남북 관계를 체계화하고 평화를 법제화한다.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평화는 등기부 등본이 아닙니다. 법으로 묶어놨다고 평화가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있을 때만에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선언이라는 희한한 말을 끄집어낸 건 요란하게 잔치는 열어놨는데 사실 뚜껑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국민들한테 대해서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미국과가 얘기해보니 손톱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말은 그리고 국민들한테 남북 정상회담은 평화의 새로운 시작이라고까지 얘기를 해놨으니까 뭔가 그래도 평화라는 단어는 여야 되니까 평화선언이야. 근데 나는 이 평화선언보다 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청와대에서 한 번도 안 바꾸고 3월 5일 이후에 줄기차게 쏘은 표현이 뭐냐면 한반도 비핵화예요. 북비핵화가 아닙니다. 나는 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녹화하는 4월 26일 기준입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 간이 협력을 최대화할 것이다. 이것과 나는 합의를 할까 봐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김정은이가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에 우리도 상당 부분 협조를 해줌으로써 그리고 난데 북한에게 핵 폐기하라는 것을 우리가 도우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차라리 비핵화라는 걸 아예 남북 정상회담에서 안 다루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한반도 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북핵 비핵화가 아니고 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한이 최대한 노력한다. 이거 모르는 국민들은 야 드디어 비핵화라는 단어에만 완전히 속아가 정말 남북 정상회담이 역사적으로 참 어마어마한 일이다. 드디어 한반도의 비핵화 흥분한다니까요. 마치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가 찬성하냐, 78.1%가 찬성이고 18.7%가 반대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평화협정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78%나 예스하는 거와 똑같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남북한이 최대한 협력한다 이 얘기에 박수칠 꼴이 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저는 불안한 거예요. 제일 큰 불안이 그거예요. 자, 이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지금 언론들이요. 북한하고 뭐를 논의할 거고 비핵화 평화정책 관계 개선 여기에서 각각 쟁점은 무엇이고 정부는 어느 선까지 가고 미국이나 북한은 어떤 입장이다라는 걸 국민 앞에 객관적으로 알려야 될 건데요. 무슨 만찬 메뉴가 무슨 윤희상 무슨 통영 문어 냉채니 무슨 신안 뭐 어쩌고 어쩌니 봉화마을 무슨 봉화 쌀이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네. 문재인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냉철하고 김정은이는 성격이 충동적이고 그래서 합의가 어떻게 도출되니 안 되니 넥타이는 무슨 색이니 양복은 무슨 색이니 의장대가 사열하니 리허설이 어쩌니 두 사람 사이에 간격이 2m하고 몇 센치니 지금 아무 자고도 쓸모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지금 분위기를 띄우고 심지어 TV는 순간순간 남북 정상회담의 로고 같은 화면을 계속 띄우면서 선동하고 또 어젠가 보니까 저녁에 뭐 합동 이 북한의 뭡니까 공연을 갖다 또 전 방송이 때리고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뭔가 하면 국민들 앞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 착시 현상을 갖다가 주입시켜서 세뇌시키고 있는 부분에 언론이 일조하고 있다고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왜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도하고 제가 볼 있다? 때는 4월 19일이죠. 제가 날짜가 정확한지 모르도 언론사 사장들을 청와대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하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프론트 페이지에 드루킹이니 무슨 지금 일이 잘 안 되고 가는 국내 시끄러운 얘기는 하나도 내지 말고 지금부터는 무조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사를 화라게 올려라. 화라게 올릴 건디기가 없으니까 무슨 놈의 윤희상의 문어가 어떻고 봉화에 쌀을 거기서 농사지은 밥을 하고 또 뭐 수고 봉화에서 나는 쑥으로 된장을 이게요. 해도 너무한 거예요. 이게 솔직한 소리로 언론의 첫 페이지를 장식할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언론들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건 어떻게 쟁점을 다루고 할 거리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할 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남북 간의 준비위원회에서 실무진에서 한 거는 거의 합의를 했다. 실무진에서 한 건 남북관계 개선 뭐 이산가족 얘기 좀 할 거고 보세요. 이번에 유엔 제재에 대해서 참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유엔 제재에 동참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도 미국에서 좀 표현이 뭐 하지만 개소리 하지 마라, 헛소리 하지 마라 하니까 그건 못 끄집어내는 거야. 어제 유엔의 그 인권위원회 대표가 하는 예. 인터뷰를 한 게 있더만요. 남북이 비핵화 합의를 하더라도 북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예. 그 의미가 없는 거다. 외국분인데요. 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한국에 그래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보수 진보 언론에도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이 남북 관계 개선 그러니까 메인 디시인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책에는 다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나 한마디로 장난치는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이 말쇼만 있고 그야말로 에피타이저나 디저트에 불과한 남북 관계 개선 메뉴에서는 DMZ 내 GP 철수 그리고 DMZ 평화공원 비무장화 서해 또 그 공동으로 평화수역
옛날에 노무현 때 써먹은 거,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정상회담 정례화, 그리고 바로 북한한테 주요 경제 문제를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평화정착 시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동서해 DMZ 통일경제특구 설치, 이런 것들을 내일 이제 쭉 발표할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국민들은 김정은이 내일 양복 입고 올까, 인민복 입고 올까? 문재인이 한반도 길을 상징하는 하늘색 넥타이를 맬까? 자, 그리고 김정은이 또 저게 뜬금없는 소리를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또 무슨 민족끼리 화통하게 뭐 어떻게 해봅시다. 통 크게. 통 크게 뭐 그런 이야기 갖고 또 막 위대하다. 하고, 예. 통 크다. 예. 진솔하다. 예. 배짱이 있다. 예, 그래 갖고 이제 그걸 갖고 또 발라대고 또 이설주 데리고 내려오면 뭐 옷이 미소가 아름답다. 옷이 아름답다. 귀부인답다. 뭐 어? 그리고 혹시 기자들 중에 말 실수해가지고 뭐 경례하는 여사를 안 하고 그냥 뭐 이설주 씨로 했다면 그것도 이제 조지는 기사 좀 쓸 거고. 그거다가 이제 보면 임종석이 한박 웃음 짓는 사진 하나 들어갈 거고 그렇게 이제 내일 대충 하루가 흘러갈 거라고 보는데요. 네. 저는 네. 제일 지금 걱정되는, 그래 좋다 이거야. 남북 간에 뭐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그 내용이 없고 껍데기라도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2번이나 했지만 다 평양까지 우리 대통령이 걸어 올라가고 뭐 차에 타고 가고 이 난리를 쳤는데 이번엔 직접 걸어 내려온다니까 역사적인 건 맞아요. 역사적인 것 가지고 정치적인 쇼를 하고 좀 그것 가지고 울가먹는 것까지는 용서할 수 있어요. 어느 정권들이 다 그런 쇼는 하기 마련이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국민 속이는 것까지는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울가먹는 건 좋은데 국민 속이는 게 뭐냐. 저는 제일 위험한 게 문재인 대통령, 왜 정의용 실장이 워싱턴을 진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코트를 날리면서 계속 들랑거리라. 제일 중요한 거는 문 대통령 스스로가 생각이 지금 북핵 비핵화를 원치를 않는 거예요.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에게 핵 폐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도 북이 원하는 것을 양보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확고하기 때문에 이 문턱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비핵화라는 말 가지고 장난을 쳐가, 아까도 내가 황 소장한테 얘기했지만 제일 두려운 게 잘 모르는 국민들한테 한반도 비핵화, 진짜 멋있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이거 국민들이 전부 속는 거예요, 지금. 속는 거예요. 수도 없이 황 소장도 얘기했고, 나도 방송을 통해서 수도 없이 얘기한 게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비핵화가 너무나 다른 거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지만, 과연 뭐 거기 들어오는 숫자는 저보다 훨씬 많다 손치라도 국민의 몇 프로가 들어가 그걸 인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게 뭐 저런 소위 말하는 DMZ를 평화공원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는 뭐 남북 간의 어떤 화해 분위기를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뭐 하여튼 말로 띄워도 좋고 국익에 대해서 치명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몇 가지는 꼭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은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지만 의장대 사열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죠. 지적하겠습니다. 예, 그거 지적을 해야 됩니다. 원래 군 의장대 사열이라는 것은 두 경우만 하게 돼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혼자에게 의장대 사열은 뭐냐면 당신이야말로 군 통수권을 확보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그 국가의 국군 통수권자가 혼자 지나갈 때에 다시 말하면 그건 인정의 절차예요. 당신은 우리가 군이 당신이 국군 통수권자라는 걸 인정합니다는 차원에서 충성맹세죠. 예, 의장대 사열이고, 아니 합법적으로도 그렇죠. 또 예. 당신이 국군 통수권자다. 우리가 그걸 인정한다. 법에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인정한다는 쇼로 하는 거고, 인정하는 절차로서 하는 거고. 두 번째 의장대 사열은 외빈이 왔을 때, 외국에서 소위 말하는 지도자가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왔을 때 같이 의장대 사열하는 것은 대부분이 뭐냐면
초빙하는 국가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포를 쏘는 것이 사실은 예포를 쓰고 그 나라의 국기를 올리는 것들이 애국가를 부른다든가 이런 게 뭐냐 하면은 환영하는 것도 있지만 봤지 우리 힘이 이 정도야. 미소간에 냉전할 때 왜 의장대 사회를 했나? 서로 힘 자랑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장대 사회를 한다면서 예포 안 하는 건 장소가 좁아 그렇다. 태극기를 한다는 거예요. 태극기를 한다라. 이건 무슨 평창 올림픽 때는 무슨 태극기 아니라 한반도 기 들고 들어가자고. 자, 그거는 우리가 조금 양보해서 세계 평화의 운동장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국력을 쇼업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자리에서 태극기를 달지 말자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편리하게 사네요. 그 몇 메다 밑에 내려온다고 남한 땅에 내려온다고는 남한 땅에 내려오면 태극기를 달아야지. 아니 그러니까 태극기를 안 달자는 얘기는 원래 사열할 때 그 나라의 국기를 한다는 건 상대방을 적으로 대척하고 있을 때 특히 한다는 건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이라는 거 넣어놓은 용어를 다 뺐습니다. 이거 의장대 사열시키면서도 태극기를 안 닿는 건 니하고 내하고 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국방부는 위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소규모로 하고 그러니까 절차를 몇 개 절차 몇 개 생략해서 예포 21발 안 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왜 태극기를 안 달아? 완전히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아니에요. 두 번째, GP, GOP 북한 절대 찬성 안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DMZ가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인데 저는 그 DMZ 지역을 국방위원 하면서 여러 번 가봤습니다. 우리는 경계선에서 1.2km 떨어져 있어요. 북한은 300m 떨어져 있습니다. 이 300m 내에서 뭐 신문은 GP를 뭐 북한이 160개 우리가 60개 이거 잘못된 기사예요. 우리가 80개 북쪽이 280개를 갖고 있습니다. 300m 안에 280개를 얘들이 우리가 60개를 1.2km 내에 한다고 얘들이 이걸 포기를 해? 포기하자 하면 북쪽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동수로 없애자 할 거예요. 그럼 접근 다 난가놓는. 그렇죠. 저거는 200 몇 개를 난가놓고 우리 80개를 날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원래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예. 가야 되는데 예. 북한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300m라면 1.7km를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보면 GP 그러니까 철책선 밖에 네. 예.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초소가 예. GP고 그거는 소초라고 그래요. 예, 초소가 아니고 GP고. 소초가 예, GP고 DMZ 그 뒤에 밖에 있는 건 건 GOP. GOP인데 예. 그러니까 북한은 GOP를 철책선을 앞으로 당겨갖고 GP처럼 네네네. 만들어놨는데 예. 그러면 GP를 없애라고 하면 네. 우리 쪽이 DMZ 안에 들어있는 거는 다 없앨 거고 저 얘기 그 얘기 아닙니까? 북한은 철책선 뒤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는 GP가 아니고 GOP니까 그대로 두겠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지금 이 DMZ 안에 그 요지 그러니까 높은 고지나 이렇게 구릉 지역에 개활지가 내려 보이는 그 이 좋은 목에 GP를 설치해 놓은 걸 우리는 다 없애버리고 북한은 있는 것 대부분을 그대로 두는 형태로 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북한을 막을 수 있는 1차적인 전진 기지들을 또 관측 기지들을 다 해체해 버리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게 햇빛을 비춰주면은 외투를 벗고 북한에게 돈을 갖다 주면 그가 인민들 먹여 살릴 거라 얼마나 평화로운 생각이냐 하면서 4조 5천억 공식적인 숫자 4조 5천억이기 때문에 더 넘죠. 갖다 준 것보다도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문 대통령 머릿속에는 뭐냐면 우리가 총 버리면 자들도 총 버릴 거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모든 남북 정상회담의 평화라는 이름 하에서 움직여주는 스텝 바이 스텝이 뭐냐면 대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착하면 자들도 착하고 우리가 비무장하면 자들도 비무장하고 우리가 무장해제하면 자들도 무장해제. 그렇다면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도대체가 핵을 만들어가지고 자위적으로 자기들의 자위용으로 핵을 만든다는 그런 논리조차도 갖다 붙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해 전번에 공동으로 평화수역의 문제가 결국은 한국은 해군을 다 빼고 북한은 해군이나 해경이나 구분이 안 되니까 그대로 다 있으면서 북한 배들이 어선이 북한의 무역선들이 이 김포 앞바다까지 다 왔다 갔다 하게 만들자라는 게 서해 공동으로 평화수역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서 그 짓을 하더니만
이제는 육지에서 군사 분계선에서 그 짓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공동어로 수역도 이거 골 때리는 게 우리가 유엔군이 인정한 우리의 NLL 노던 리미트 라인은 어떠냐면 서해 5도에 5개 있는 섬을 연결해 가지고 그 위쪽부터를 소위 말하는 NLL 우리는 그 이상 침범 안 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북쪽도 그 밑으로 내려오지 말았는데 북쪽은 우리가 NLL 꺼놨는 데서 걔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해안 경비선이라는 건 어떤 경우는 100km 이하까지 더 내려와 있어요. 우리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죠. 북한은 내려와 있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와 그러니까 자기들이 포를 쏘고도 우리가 왜 경계를 넘어서 영토를 침범하냐고 하면 뭔 소리야. 내 영토 내에서 우리가 발사 훈련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 경계의 문제만 심각한 게 아니라 어느 때부턴가 북한이 실제로 어선이나 어획 기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이 꽃게철이라든가 서해나 동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해는 수역이 조금 더 좁은 내용입니다만 어느 시점부터 중국에게 한철에 고기를 잡도록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쿼터제를 옛날에는 25,000불인데 지금은 한 3만 불 좀 줘요. 3만 불 주면 중국 배들이 들어가 다 고기를 잡는다고요. 그 시기에. 공동의료 수역이라는데 북한 놈, 중국 놈, 한국 어부 다 합쳐가 고기 잡으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전쟁 납니다. 전쟁. 그리고 여기에 공동의료 수역이라 해놨는데 여기에서 공동의료 수역에 오는 게 꼭 어부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의 관문인 영종도 공항이 바로 그 코앞인데 그 밑에 김포 이 하구까지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항 앞에 북한 배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그래서 이런 짓거리를 합의해가지고 했던 사람이 노무현이고 지금 문재인은 그것도 그대로 이번에 밀어보려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DMZ 내에 이제 철수하자는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에서 다 빼자는 거냐 지금 이런 부분인데요. 자 이걸 북한이 제안을 해도 그렇죠. 그거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해야지. 그러려면 그 전에 먼저 너가 이 2kg씩을 서로 안에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하고 전부 조사한 다음에 논의하자고 우리가 조사하자고 해야지. 그럼 우리가 북한에 넘어가서 다 조사하겠다.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북한은 겉으로는 아직 아무 말 안 해요. 물밑으로야 이번에 그거 빼 해서 지시해서 뭐 임종석 준비위원장한테 북한에서 누가 지시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옷을 벗겠다고 그게 마치 평화인 것처럼 한다? 지금 보면 군 병력 줄이겠다부터 시작을 해서 장성 줄이겠다 시작해서 전부 다 이렇게 군의 힘을 빼는 쪽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차관에 똘마니 비서다이 돼가가 있고 이런 속에서 이제 장관한테 임종석이가 경고도 하고 이제 이러다가 결국은 뭡니까? 이제 DMZ까지도 이제 완전히 비워주겠다.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이 지금 북쪽에 해안 경계선이 내려오는 것, 그 밑에까지를 해안 경계선 위에서 우리 NLL 사이를 공동으로 수역으로 하자는 게 또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해병대가 실질적으로 이 NLL을 지키고 있는 역할의 핵심 지역이 강화와 김포입니다. 그러니까 해병대가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게 김포와 강화고 그리고 포항이에요. 후방에서는 후방인데. 예, 그런데 이 사실은 김포 강화에 있던 해병대들이 1950년 9.28 수복하는 거 우리 해병대들이 한 거예요. 북한으로서는 서해 5도라는 게 육지로 들어가 전면전을 하지 않으면서 지역 도발, 그러니까 국지 도발이라는 이름 하에서 우리를 자극해서 그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교란시키거나 힘들게 하는 가장 요충지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들 북한의 관할이 충분히 자기들이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도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는 도대체 바다 전체를, 서해 전체를 북쪽에게 너희들 편한 대로 해라. 이제 100년도 와가지고 무슨 진지를 구축해도 괜찮고, 물론 자기들 말은 일지 민간인들 어부들이만 더 한다. 그럼 배 나올 때마다 민간인 어부인지 그럼 중국 배하고 한국 어부가 여기서 싸우면은 누가 관할합니까? 이게요, 남북 간의 문제만 아니라
한중 간에도 엄청난 분쟁의 소지로 지금 가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거 아니라도 중국이 무슨 우리 이어도까지 관련되는 가지고 카디즈라고 자기들이 하고 우리 방공구역하고 가지고 서로 하는데 서해 이거 내주는 건 누구한테 덕을 주는 가 뭐 북한에게만 덕 주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서는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평택이에요, 평택. 예, 그렇죠. 자기 코앞에 자기가 바다로 나가는 길을 지켜보고 앉았는 평택 기지가 제일 눈에 가신데 이거 해주면요. 중국은 무조건 이거 밀 겁니다. 그러겠죠. 평택 기지에 미군이 와가지고 설치고 뭐고 귀찮다 이거지. 이걸 거점을 해가지고 북쪽을 꼬덕여가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준대.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서해 공동 의료구역이라는 무슨 평화라는 이름에서 하는지 전 납득이 안 가요. 아니면 이것까지 심지어는 다 알면서 중국 편을 들고 미군을 힘들게 하려고 이 짓 하고 있다라는 생각까지 저는 들거든요. 자, 지금 벌써 종북 좌파 단체들이 이 한반도 길을 개항을 하고 있는데 참. 그 기에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 서해 5도를 넣었어요. 독도 넣은 데 지나가서 서해 5도를 넣은 한마디로 서해 평화 수역 깃발 한반도 길을 갖다가 인천에 지금 내걸면서요. 이렇게 펄럭이게 어선에다 걸고 있답니다. 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서해 5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 평화 수역을 하자 하면서 저쪽에 사실상 그러니까. 넘겨주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지금 그 영역이 곳곳에 있잖아요. 기사들이요. 저는 대략 추정으로 이것들이 이번에 저걸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지금 친북 종북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어민들까지 동원을 해서 서해 평화 수역 협력지대를 갖다가 건설하겠다고 지금 희망에 벅차 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도배가 돼 있어요. 그것뿐 아니죠. 지금 보세요. 만찬한 날 디저트를 한반도 귀에 독도를 넣는 그걸 디저트에다 그걸 꽂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발각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일본을 나무랄 수 없다고 일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나무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 의도가 뭐냐 하면은 남북이 하나 돼 가지고 일본을 갈 거나 일본에 길을 죽이거나 하는 짓을 이 차제에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끌고가 부스럼 일으키는 거 남북 정상회담 하면 되는 거지. 소위 말하는 이것은 단순하게 디저트에다가 한국 지도에 독도까지 들어가는 걸 가지고 이 케이크에다가 꽂아 놓는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남북이 우리 민족끼리 알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편 들어가 우리한테 무슨 훈수드는 이런 짓은 아예 하지도 말고 너희들은 빠져. 이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야. 일본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은 그 얘기는 우리의 목소리이기 전에 김일성 때부터 주장해오던 게 항일아니에요. 우리가 손들어 주는 거예요. 자, 뭐 제일장 중요한 것이 약한 고리가 지금 한국, 미국, 일본 삼국 그 동맹이라는 미국의 방위 구상에서 한국을 거기서 빼내가 이간질 시키는 게 중국이나 북한의 목표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틈나는 대로 어떤 부분이든 반의를 이렇게 끌어내서 충돌하게 하는 건데 지금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3일 전에요. 서해 NLL 지역 한반도 화약고에서 해상개성공단 변신하나 이런 기사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이 정권의 한마디로 놀아나는 어민들을 동원해가 어민들이 깃발을 태극기가 아니고 서해 5도 한반도 길을 갖다가 벌써 배에 달고 다닌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하면은 공동의료구역 하면 당신네들 고기를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낫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치 이 소위 말하는 식자들 그룹 속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를 구분 못하는 사람 수도 한데 어민들 당연히 거기에 속죠. 그리고 또 인센티브를 줄 거 아닙니까? 배 수리비를 대준다든지 기름을 대준다든지 업 지원 자금을 만든다든지. 제가 지금 볼 때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저는 문재인 임종석, 문정인 이 세 사람이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씩 해체를 해서 방위와 관련, 안보와 관련되는 부분에 자신들 임기 내에
그것이 다시 복귀되지 못하도록 내 몫을 박아버리고 가려고 작정을 하고 얘들은 지금 북한 비핵화는 관심도 없다고 합니다. 관심 솔직히요. 예. 왜냐하면 감당할 어차피 쇼를 했잖아요. 4월 21일 이후에 핵실험 안 한다. 그리고 북한 핵실험장 폐쇄한다. 이 말 자체를 가지고 벌써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 다룰 거는 다 끝난 거예요. 그거 하나 쇼만 해주는 게도 감지덕지한 게 보세요. 그 문제도 김정은이 뭐라 했어요. 4월 21일 이후에 핵실험 안 한다 했어요. 언제까지? 없어요. 국제 상황이 협력적으로 되니까 안 한다. 과거 25년 동안 해온 거 보면 약속한 거 돌아서 가지고 어기는데 데드라인이 없어 이거. 둘째, 핵실험장 폐쇄인데 지금 핵실험장 북쪽에 있는 북쪽 갱도는 이미 5번을 했기 때문에 다 파괴된 거죠. 파괴된 게 아니라 그거 한 번만 더 폭파하면 방사능이 올라와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중국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동북 삼성까지 방사능 올라가는 걸 견딜 수 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폐쇄하게 돼 있고 이미 폐쇄된 거예요. 근데 서쪽 남쪽 갱도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하고 있는데 공화국 북반구에 있는 핵실험장 폐쇄한다 할게 전부 다를 폐쇄하는 것처럼 막 흥분을 감추지를 못해요. 여기 대환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자체가 핵 폐기하고도 관계조차도 없지만 한수도 떠가 이 자체를 하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김정은이 감지덕지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한수도 떠서 우리가 북한이 핵 폐기 안 해도 좋다라는 것을 편들어주는 게 뭐냐면 김정은은 언제부터 핵군축이라는 용어를 자꾸 내는데 핵군축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반발 한 번 안 한다는 얘기가 핵군축이라는 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줄일 때 그렇죠. 군축이라고 그러니까 하지 그거를- 없는 놈한테는 군축이라 안 하지. 그러니까 여기에 반발 안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서진 않았지만 소극적이고 간접적이지만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흥분 안 하고 우리 얘기를 사회에 할 수 없는 좀 상황인데. 자기가 이렇게 지식인이다, 시크하다, 또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북한하고 평화 비핵화에 대해서 그 진실을 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나 언님 같은 사람들은 수구 꼴통적인 소리 하고 있다고. 네. 어제 저기 뉴핑에 댓글에 누가 그래 달아놨어요. 황장수 좀 합리적인 줄 알았더만은 네 숙골이네 다시는 네 안 본다 이제.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너는 머릿속이 왼쪽으로 완전히 오염된 놈이네. 절대 너 같은 놈 오지 마라. 내가 그렇게 속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웃기는 놈인가 하면 2004년에 일본의 고이점이 때 수교한다고 서로 왔다 갔다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납치된 일본 사람을 안 보내줬지 않습니까? 네. 일본 여론이 나빠지니까 납치된 사람들 유해를 보내주겠다 하고 뼈다귀를 보냈잖아요, 뼈를. 그것도 사기. 그래갖고 이 화장터에다가 한 1000도 가열을 해가 거의 갈아가지고 납치된 일본 여성이라고 보냈는데 일본에서 아무리 해도 좀 이상해서 당시에 미국에 고열에 화장을 시켜도 이 뭡니까 DNA를 네. 갖다가 검토할 수 있는 매국민 게 아니었죠. 미국의 그 기술이 동원되어서 미국 CIA가 그걸 해줬어요. 해보니까 여자가 아니라 남자 거를 보낸 거예요. 나무 뼈다귀를 무덤에서 파와가지고 국가가 유해라고 보냈는데 저렇게 하는 놈들인데 저 놈들을 믿고 이걸 갖다가 이번에 뭐가 될 거라고 하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요. 자꾸 악마가 디테일 안에 있다고 디테일에 핑계를 대는데 저는 악마가 문재인의 머릿속에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지금 아까 황 소장이 얘기했지만 차제 이거를 황 소장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를 방송을 통해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진보들이 보수를 보고 수구 꼴통이라고 하는데 수구는 진보예요. 수구는 진보 수구예요. 왠지 설명하겠습니다. 386 NLPD가 언제 거예요? 80. 주체성 아니 그 이론은 80년대지만 4.3 사태 일어나고 1945년부터 들고 나온 게 무슨 조선 해방 아닙니까? 민족 해방 아니에요? NL. 그때부터 나온 걸 가지고 아직도 울가먹고 그것이 국가를 통일시키는 거고 그게 국가가 앞으로 나간다는 걸 그 이념 하나 가지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힘 모으고 있는 게 이게 수구가 아니면 수구는 옛날 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가 진짜 수구예요. 근데 이 보수들이 수구 꼴통 보수라 이렇게 하면 항변도 못하고 있어. 진짜. 왜냐하면 수구 꼴통 보수라는 얘기가 안보 정책을 가지고 김일성이 나쁘다 하는 그걸 가지고 수구라고 공격을 하면은 김일성이 옳다고 얘기하는 더 전부터 나서가지고 대응하는 진보는 왜 수구가 있냐고. 근데 수구 진보라는 용어는 안 쓰고 있다니까요.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야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원래 거구라는 거는 민족의 지나치 민족주의에 집착하는 사람을 거구라고 그렇죠. 세계 분류상으로 보면 그 쇼비니즘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맹신주의. 그런데 예. 한국에서 가장 거구는 지금 386 주사파들이 가장 거구죠. 맹신주의라니까 예. 거구가 아니고 엄밀하게 그게 쇼비니스트 같은 건 맹신주의예요. 예. 미국 갔는데 KKK 같은 친구들이 맹신주의잖아요. 이거 뭐 메카시즘도 일종의 약간은 맹신주의인데. 그 맹자는 그거 이 뭡니까? 어두운 눈. 그 눈. 예. 장님맹자라고요. 장님맹자. 예. 자, 지금 오늘 임종석이 또 한마디 했네요. 참, 이 친구 입이나 좀 다물고 있으면 좋겠구만은 북수행단에 군사, 외교, 비핵화 담으면 성공적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이제 기자회견까지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만능맨이죠. 대한민국의 평균치 이념 사상적인 잣대로 봤을 때 이 친구가 북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역할을 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력으로 보면. 딱 맞죠. 딱 맞네. 딱 맞죠. 북하고 역할을 하는데 딱 맞죠. 왜냐하면 북쪽에게 프로 노스 코리아 해주기에 딱 맞죠. 그래서 미국 어게인스트 노스 코리아 아니라 프로니까 그쪽에 써주는.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친북입니다. 반북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한 언론이 지난 시절에 예. 급진주의자가 예. 지금 남북 관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꼬았더만요. 급진주의자라는 건 좋게 표현했죠. BBC가 굉장히 내가 볼 때는 미래를 꿰뚫는 눈이 있어요. 네. 아마 한 달 훨씬 전에 얘기했죠. 이 남북 정상회담 한다 할 때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거나 아니면은 외교의 천재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두 가지 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을 지금 완전히 히틀러 정권처럼 집단 세뇌를 시키는데 상당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평화협정 체결한다는데도 78%가 찬성하고 한반도 비핵화 자체를 구분을 못해가 비핵화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전부 좋아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다니까 이게 제대로 세뇌를 시킨 거예요. 나중에 킬링 피드 살든가 알아서들 할 문제겠죠. 저는 근데 우매하면 대가를 치른다 이 이야기만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기다리기에는 나라 전체가 지금 너무 이렇게 돛대가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임종석은 이번에 소원 성취했네요. 쥐가 한 30년 전에는 네. 임수경이를 네. 독일 베를린으로 보내가 네네. 거기서 또 평양으로 들어가다가 그래가지고 수령님을 아련했잖아요. 맞습니다. 하레비. 네. 예? 저기 김정은이 하레비를. 네. 근데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손자 김정은이를 만나서 악수하면서 한박 웃음을 지으면 국민들이 참 임종석이 미소가 아름답다 이럴까요? 20대, 30대들을 무슨 이 제너레이션 갭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지금 세대 무차별적인 세뇌가 돼 있냐면 보세요. 전번에 평양 가가지고 퍼포먼스 하고 난 뒤에 아이돌 그룹이 김정은이 악수해 주니까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철저한 안보 의식관을 갖고 있다면은 이스라엘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네. 에? 그렇게 하면 안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하도록 지금 애들 사고방식을 그런 식으로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부지불식간에 가랑잎에 바지 젖는 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의원님 1부는 마치겠습니다. 예. 분노를 하다 보니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예. 감사합니다.